이거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5월 초에 예쁜 딸을 낳은 올해 30살의 아기 엄마의 고민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의 스토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다른 산모들은 아기를 또 낳고 나면은 양가 어르신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기 보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완전 축하받죠 또.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누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아직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렇죠.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돌이 됐을 때 한창 사랑을 받았을 때 아이를 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허. 자, 일단 이 여성이 1년 반 전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작년 9월 초에는 아기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고 양가 집안이 만나서 가족 행사까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월에 결혼식을 예정했었는데 이놈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예, 이것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아내분에게 무슨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닥친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남편 일단 3월 초부터 뭔가 좀 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초에 남편이 직장을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 후부터 자꾸만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아하. 자꾸만 늦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남편의 셔츠를 봤더니 여성의 그 립스틱이 묻어 있고 그리고 여성 그 눈화장에 들어가는 반짝이, 그 아하. 펄이 묻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조금 이상하다 하고 좀 지나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직하고 나서 이 2주 동안이나 자꾸만 주말에도 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주머니에서 카페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 영수증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하하.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네가 이걸 왜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 때문에 그런 거다라면서 오히려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네. 이 와중에도 아내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친구에게 이 고민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너 바보냐 이 말을 믿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 좀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니기를 바랐을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였어요. 결국 그 블랙박스 안에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 사이에 바람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사랑해 여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내가 출산하면 헤어지자 그리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아내와 친정 식구들 흉까지 봤대요. 둘이 앉아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일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아내와 그 친정 식구들까지 다 흉을 보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아내가 받았을 충격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야기를 하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실제 아내분은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가 컸을까 그러니까요.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이 아내분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난 이후 약 2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일단 이 남편에게 너 바람피지라는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더 엇나갈 것 같았다는 거예요. 더 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세상에. 이야기인데 사실 아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와 아기가 버려질까 봐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가닥 희망을 갖고 남편에게 얘기를 못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아내 곁으로 이 남편이라는 사람 몸과 마음이 다 돌아왔습니까? 김은배 팀장님.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출산 전부터 헤어지자고 남편이 했는데 아내분은 그랬습니다. 출산한 뒤에 아기는 한 뒤에 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출산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 너랑 못 살아 헤어지자 하고 통보를 한 뒤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참 내가 듣더라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떻게 자기 애를 낳은 여성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하고 한다는 거는 네. 남자로서 저건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내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출산했죠. 아이를 낳았죠. 소중한 정말 2세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숱하게 눈물도 훔치고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5월 초에 이제 아내가 딸을 낳게 됐는데 이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이제 낳고 집에 있는데도 아이를 본체만 채 신경도 안 쓰고 아유.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고 하고 산후조리도 안 끝난 아내에게 빨리 집을 나가버리라고 집을 나가라고요? 예, 막말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내가 참다 못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자 남편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 청구하지 마라.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최정아 기자님, 이게 지금 아빠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정말 들을수록 자꾸만 화가 나는데요. 일단 이 아내분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기대서 울 수 있는 친정이라도 있으면 좋죠. 뭔가 내가 갈 곳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이 아내분 아버지는 치매고 또 친정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아우. 상황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곳도 없고 너무 이 어린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답답한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대체 뻔뻔함의 극치예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 기은미 팀장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뻔뻔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볼 때 이해 안 가는 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까지 어떻게 혼인신고하면 되는 걸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헤어지는 걸 생각했던 거죠. 이 남자가. 아주 아하. 뻔뻔한 남자입니다. 남편이 할 소리예요? 애는 자기가 키울 테니까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는 나한테 양육비 안 줘도 돼. 내가 양육비 청구 안 할게. 그리고 너는 그리고 다시 나한테 위자료 소송할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내뱉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법률 상담소에 이렇게 고민을 보내온 그 최대 고민은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 오갈 데 없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부잣집의 아들인 남편이 키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이 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집안에서 뭔가 천덕꾸러기로 자라지 않을까, 아하. 뭔가 구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엄마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그냥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심했을 거예요. 결국 그럼 이 아내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이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눈을 두드린 곳이 어디냐면 미혼모 단체예요. 미혼모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이제 시설이라고 하죠. 함께 공동생활하는 시설을 알아봐줘서 네. 거기에 다행히 가셨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미혼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무작정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있으면 나가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을 또 수용하고 이분들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거기에 계시면서 다른 갈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또 막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분 결국 자기가 살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아내의 최종 고민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자료고 두 번째는 양육비고 세 번째가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상간녀에게 꼭 위자료를 받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온다는 거 뻔히 알면서 결혼하자고 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이 양육비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편이 아이가 출생한 후에 끝까지 협력을 안 해줄 경우에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도움을 좀 주셔야겠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양가 행사에 참석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같이 살 정도라면 단순 동거를 넘어서서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률혼과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홀로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막막하겠죠. 그래서 양육비를 상당액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남편의 아이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만약 여성이 혼인 신고를 한 상태였다면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여성의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는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인지청구의 소를 남편을 상대로 제기를 해서 그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출생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 제가 말로 해드리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가정폭력의 일종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서 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생계지원, 주거지원 외에도 법률 구조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 아내분요, 정말 살 방도를 반드시 찾게 되기를 뉴스파이터가 간절하게 또 멀리서나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